이혼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해지는 이유가 5가지나 될까요? 사실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행복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오히려 이혼하는 게 남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원예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수십 년 키운 나무의 큰 가지를 잘라내는 순간입니다. 나무가 죽을까봐 주저하지만 정작 가지를 잘라내고 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무가 더 건강해집니다. 죽은 가지가 빨아들이던 영양분이 이제 살아있는 가지로 갑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더 많은 꽃이 핍니다. 30년을 함께한 관계도 때로는 이런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잘라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당신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30년의 가지를 잘라내고 비로소 자신의 봄을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이혼 후 알게 된 행복이라는 것이 그저 홀가분함이나 자유 같은 흔한 말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무엇이든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떠난 자리에 삶이 다시 들어온 한 여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순자, 결혼 생활 30년 차이,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말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이미 세수를 하고 있고 그녀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뭐 드실래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무거나. 그 아무거나라는 말 속에 그녀의 30년이 녹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할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가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으니까요. 그래도 남편 성실하잖아. 요즘 세상에 바람 안 피우고 술 안 먹으면 된 거야. 나이 들어 혼자 되면 외롭다니까. 그냥 참고 살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죽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건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순자 씨는 놀랍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숨이 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양육권 문제도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나눌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이혼한 첫날 밤 순자 씨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고요가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요가 그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처럼. 이혼 전에는 몰랐던 것들, 이혼 후 비로소 느낀 행복들, 이혼 후 순자 씨가 발견한 첫 번째 행복은 시간의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결혼 생활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늦게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죄책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원래 늦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던 건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점심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커피만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전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오늘은 뭘 해 먹어야 하나 하는 부담이 사라지자 먹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결혼 생활 내내 그녀의 외출에는 항상 목적이 있었습니다. 장 보러, 병원 가려고, 친정 가려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아무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걷고 싶어서 걷는 것. 그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었나? 구름이 이렇게 예뻤나? 사실 하늘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한 번도 올려다본 적이 없었을 뿐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누가 볼까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배운 단어는 괜찮다였다. 밥을 굶어도 괜찮다. 집이 어질러져도 괜찮다.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 괜찮다는 말이 30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해야 한다를 지워버렸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내가 결정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다. 순자 씨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때로는 불편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플 때 약을 사다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강요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 두 번째로 찾아온 행복은 관계의 정화였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순자 씨는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결혼 생활 중에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댁 식구들, 남편 직장 사람들, 동네 부녀회, 자녀 학부모 모임.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역시 혼자가 되니 다들 연락을 끊는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많은 관계 중에서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해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대부분은 의무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만나야 하니까 만나고 연락해야 하니까 연락하는 그런 관계들이 사라지자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이혼 후에도 여전히 연락하는 친구 2명, 가끔 안부를 묻는 옆집 할머니 1분.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여서 좋았습니다. 프랑스 작가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외로워지는 이유는 진심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순자 씨는 이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수십 명의 어중간한 관계보다 두세 명의 진심 어린 관계가 훨씬 더 따뜻하다는 것을. 이혼 후에 나타난 세 번째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결혼 생활 중에는 늘 눈치를 봤습니다. 남편의 기분, 시댁 식구들의 반응, 자녀들의 필요. 그러다 보니 눈빛에 항상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편안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로움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3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였습니다. 도서관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마이너스 어르신 책 읽어드리기. 순자 씨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였습니다. 처음 봉사를 나갔을 때 할머니 1분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당신 목소리 듣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울컥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고마운 존재였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엄마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다른 느낌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순환이다. 순자 씨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받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네 번째로 그녀가 얻은 것은 감정의 평화였습니다.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순자 씨는 또 하나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감정의 온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결혼 생활 중에는 감정이 항상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화가 났고, 시댁에서 연락이 오면 긴장했고,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속상했습니다. 감정이 늘 크고 빠르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는 감정이 작고 깊게 움직였습니다. 기쁨이 오래갔습니다. 슬픔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화낼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감정은 대부분 기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에서 화가 나고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안에서 속상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순자 씨에게는 누군가에게 기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면 되니까요. 그러자 감정이 평온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인생의 주인이 된다. 순자 씨는 이제야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았고 누군가의 태도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 일인지 이혼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찾아온 것들, 마지막 5번째, 순자 씨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1년 반쯤 되었을 때 그녀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도서관 봉사를 같이 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남자도 이혼 경력이 있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커피나 한잔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설렘 같은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함에 가까웠습니다.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헤어져도 아쉽지 않고 연락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거 뭐예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니까 만나는 거 아닐까요? 남자도 웃었습니다. 그거면 된 것 같은데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레고 두근거리고 못 견디게 보고 싶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게 아니라 따뜻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녹여주는 거라는 걸. 그리고 그런 사랑은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도. 재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또 누군가의 식사 시간에 맞출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더 좋았습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함께 있어도 평화롭다는 것을. 이혼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순자 씨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이혼 직후 쓴 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상처받지 않았다. 그때는 그 문장이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문장이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화병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 장면이 외로워 보였을 겁니다. 혼자 먹는 저녁, 반찬도 별로 없는 식탁.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장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평화로운 게 아니라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할머니였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같이 드실래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네,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혼자 먹는 게 외로워 보일까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 먹고 싶어요. 그게 좋아요. 할머니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내일 드셔도 되니까.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안다. 사랑이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으로 돌아온 거였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 상태다. 순자 씨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비로소 온전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함께 있어도 평화롭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나로 사는 연습의 시작, 내 목소리를 찾는 시작,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시작. 이제 왜 이혼 후 행복해질 수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순자 씨가 이혼 후 발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주권이었습니다. 누구의 일정에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리듬을 되찾는 것. 두 번째는 관계의 정화였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나는 진심 어린 사람들만 남는 것. 세 번째는 자기 목소리의 회복이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된 것. 네 번째는 감정의 평화였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순자 씨가 30년 결혼 생활 끝에서 비로소 만난 자유였습니다. 물론 이혼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하든 주변이 뭐라고 하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정말 내 삶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건가?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대신 답해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당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순자 씨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나는 결혼 생활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정답은 각자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완전함으로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인생은 원래 혼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고 죽을 때도 혼자 갑니다. 자식도 형제도 배우자도 결국은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 인생만큼은 자기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은 인생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순자 씨는 이혼 후 비로소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평화롭습니다. 외롭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30년 만에 처음 만난 진짜 자기 자신과 사랑이 떠난 자리에 삶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순자 씨는 이제 압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끝에서 피어나는 또 하나의 사랑의 형태였습니다. 나 자신과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운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누군가와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당신도 아실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이 무엇이든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당신이 당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 그것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였습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삶은 텅 빈 게 아니라 가득 찬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당신도 언젠가는 자기 자신과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오면 당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야 안다. 내가 찾던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은 용기가 되었기를, 혹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삶이고 당신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니까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함께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것. 그것만 기억하세요. 사랑이 떠난 자리에 삶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